자, 이번 시간은 3장 그 스프링 부트와 JPA 연동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3장에서는 JPA 연동을 주로 다루고는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이바티스를 한번 적용해서 스프링 부트에서는 마이바티스를 어떻게 연동하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JPA 연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마이바티스는 아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에서 파생된 거 알고 계시죠? 아파치에서 만든 아이바티스가 마이바티스로 바뀐 거고요. 마이바티스의 핵심 컨셉은 DB 연동을 자바 코드 한 줄로 처리하면서 SQL 명령어를 외부의 독립된 파일로 분리시켜서 관리한다. 이게 마이바티스의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JPA라는 건 뭐냐? JPA는 ORM 프레임워크들의 표준이에요. 자바 퍼시스턴스 API. 마이바티스랑 JPA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둘 다 마이바티스든 JPA든 DB 연동을 자바 코드 한 줄로 처리하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SQL 명령어를 누가 제공하느냐? 마이바티스 같은 프레임워크는 SQL 명령어를 개발자가 XML 파일이 됐든 자바 소스가 됐든 어딘가에는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지만 ORM, JPA는요, SQL 명령어조차도 프레임워크가 제공해 주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SQL까지 프레임워크가 제공해 주는 거면 ORM, 개발자가 직접 SQL 작성과 관리를 담당하면 SQL 매퍼 또는 뭐 데이터 매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이바티스를 연동하기 위한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이 절차를 전부 저랑 같이 한번 수행해 볼 건데 10분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약간 오버될 수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 추가부터 해서 테스트 케이스 작성까지 실습이 교재에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마이바티스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려면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와 마이바티스와 스프링을 연동하기 위한 연동 모듈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폼.xml 파일을 열어보시면 저희가 JBlog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거를 스타터 형태, 마이바티스 스프링부트 스타터라는 거를 디펜던시로 추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바티스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이미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테이블 생성인데 테이블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h2w 배치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자바 W를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메시지가 떠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패스 설정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분명히 저는 패스 설정 잘 했거든요. 혹시 저랑 똑같은 에러가 뜨시는 분들은요, 윈도우 탐색기 열어서 내 PC 속성, 자,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셔서 우리 자바 홈 등록했던 그 절차 그대로 이제 밟으시면 되고, 환경 변수 버튼 있잖아요. 아래쪽에 환경 변수를 누른 다음에 자바 홈을, 자,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요. 경로를 복사하세요. 이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자바 홈을 그냥 날려버립시다. 요거 삭제하고요. 패스 있잖아요. 아래쪽에 자바 홈 지웠죠. 자바 홈 그냥 날려버리고 패스 변수를 편집을 하는데, 자, 얘를 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편집 버튼 누르시고 퍼센트 자바 언더바 홈 퍼센트 대신에 아까 복사했던 JDK 홈 디렉토리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요 빈 폴더 밑에 자바 W exe 파일이 있거든요. 자, 확인 눌러서 나오시면 되고,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 있는
자바 WEXE를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DB 구동이 됐고요. 연결 버튼 눌렀을 때 유저스 테이블이 존재하고 셀렉트 해보면 게스트라고 하는 회원 정보가 하나 들어있죠.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스 설정이 중요한데 DB 연결을 하려면 데이터 소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소스는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 자, src 메인 리소시스 밑에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을 열어서 아래쪽에다가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등록합시다. 주의사항은요, 데이터 소스는 스프링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스페이스 2개, 공백 2개 추가하시고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는데 드라이버 클래스 이름은 org h2의 드라이버, JDBC URL은 이렇고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 4개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 정보일까? 이 4개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 정보일까? 연결 끊기를 눌러보시면 요 정보겠죠. 드라이버 클래스 이름, JDBC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됐나요? 네. 자, 이 정보를 입력하면 이 데이터 소스 설정을 바탕으로 H2DBMS와 커넥션 연결을 할 거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이게 나온 김에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토 컨피그레이션 클래스가 스프링 부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로딩이 될 거고요. 정확하게는 오토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는 요 어노테이션에 의해서 enable auto configuration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enable auto configuration이 로딩한 자동 설정 클래스들 중에 분명히 데이터 소스 객체를 메모리에 띄워주는 자동 설정 클래스가 있을 거고 그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의해서 데이터 소스 객체가 메모리에 뜨면 우리는 생성된 스프링 부트의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의해서 생성된 그 데이터 소스 객체의 속성 값만 이렇게 변경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소스는 이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H2용 커넥션을 얻어낼 거고 만약에 우리가 뭐 DBMS가 바뀌었다, 오라클이나 마이스큐엘로 바뀌었다, 요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데이터 소스 설정까지 마무리했어요. 이제 도메인 클래스와 매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끊고 갑시다. 자, 도메인 클래스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도메인 패키지에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롬복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어노테이션도 설정했고요. 자,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 CRUD를 처리할 매퍼 인터페이스를 만들 건데요. 자, 루트 패키지를 선택하시고 루트 패키지에다가 새로운 인터페이스, new 인터페이스. 클래스 아닙니다. 인터페이스고요. 패키지는 jblog.mapper. 인터페이스 이름은 유저 매퍼. 이렇게 해주시고 교재를 참조해서 SQL 명령어들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매퍼라는 어노테이션 필요합니다. 얘를 개별적으로 자동 완성하면서 임포트 해도 되지만 컨트롤 쉬프트 O 여기서 5는 숫자 5가 아니겠지요. 컨트롤 쉬프트 O 이용해서 임포트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설트는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위에 매퍼 어노테이션을 추가했고 CRUD 관련해서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유저 그리고 메소드 이름 되게 중요하죠.
나중에 우리가 이 메서드 이름을 이용해서 SQL 명령어를 식별할 수가 있으니까 메서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메서드 이름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맵드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요 추상 메서드 하나당 맵드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생성이 될 거고 그 맵드 스테이트먼트 객체의 유니크한 아이디가 요 메서드 이름이 쓰이는 거예요. 자, 인설트 어노테이션으로 인설트 명령어 업데이트로 업데이트, 딜리트로 딜리트 등록하시면 되고 마이바티스에서 SQL 등록할 때 파라메터 객체를 유저로 받았으면 그 유저 객체의 변수를 이용해서 유저 객체의 유저네임 변수값, 패스워드 변수값, 이메일 변수값을 세팅해주면 되는데 파라메터를 매핑할 때는 변수 이름을 블럭으로 감싸고 앞에만 샵을 붙인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중요한 게 이 ID 컬럼에는 유니크하게 숫자 값을 1씩 증가시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서브 쿼리 이용해서 유저스 테이블의 ID 컬럼의 맥스를 구하고 그 최대값에다가 1을 더해서 계속 인서트 하겠다. 수정, 삭제, 상세조회, 목록 검색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퍼라는 어노테이션을 인터페이스 위에 추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CRUD 기능의 SQL을 등록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저장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DAO 클래스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끊고 갈게요.